중국이 버튼 하나 누르면 끝입니다. 전기차 생산이 멈추고요. 미사일 작동이 안 하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꺼집니다. 과장은 아니고 히토류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하고요. 최근 들어서 히토류 전쟁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게 가장 중요한지 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는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IT의 쌀이라면 히토류는 첨단 문명의 비타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들어가냐고요? 웬만한데 다 들어갑니다. 전기차 모터 들어가고요. 풍력발전 터빈, 미사일 유도장치, AI 데이터 센터 서버 많이 들어갑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 한 대에요. 히토류만 418kg 들어갑니다. 해군 잠수함 한 척에는 4,600kg이 들어가고요. 구축함 한 척에는 2,600g이 들어갑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현대 무기가 작동 아예 안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전기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에 네오디뮴이라는 자석이 1, 2kg 정도 들어가고요. 해상 풍력 터빈 1MW에는 히토류 자석이 200kg 들어갑니다. 탄소 중립하려면 히토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얘기했죠? 서버, 냉각팬, 하드디스크, 모터, 반도체 연마제 전부 히토류가 들어가요. AI가 확산되면 히토류 수요 자동으로 늡니다. 히토류는 17개 원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경히토류, 중히토류로 나누어지는데 경히토류에는 란타넘, 세륨,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전기차 모터, 석유 정제 촉매, 광학 렌즈에 들어가고요. 중히토류는 디스프로슘, 터뷴, 사마륨, 니트륨, 너무 어렵네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나 고온 대열 자석, 셀스 기술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중히토류가 더 위험합니다. 설명은 뒤에서 더 하겠습니다. 덩샤오핑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 이상이 중국이고요. 더 무서운 건 정제입니다. 정제 내 히토류 산화물 공급을 91% 정도, 연구자석 제조의 92%가 다 중국입니다. 원료를 캐도 정제를 못하면 완제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 정제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데 특히 중히토류인 디스프로슘, 터뷴이 거의 독점입니다. 서방이 예를 들어서 탈중국을 외쳐도요. 이 기술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작년 4월에 중국이 움직였어요. 스칸디움, 이트뮴, 사마리움 7개 핵심 히토류에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어느 나라에 얼마를 팔지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토류 정제 기술 자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수출 금지 목록에까지 넣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자체 공급망 구축하는 걸 원천 차단한 거예요. 이게 자원의 무게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응 전략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볼트라는 대응 전략이 있어요. 120억 달러를 투입해서요. 민간용 전략광물 비축고를 만듭니다. 중국이 공급을 끊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요. 다음으로는 4G라는 FORGE예요. 54개국과 협력하는 광물 안보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서 가격 하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광산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일의 가동 광산이고요. 국방 생산법 자금을 지원받아서 정제부터 자석 제조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이유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원심 원자재법이라고 하는 CRMA를요. 2030년까지 국내 채굴 10%, 국내 가공 40%, 특정 국가 의존도 65% 미만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랑 가까운 일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한번 당했어요. 중국이 수출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다변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호주 라이너스에 지분 투자하고요. 장기 구매 계약 걸어놨고요. 수년치 비축약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조금 늦었어요. 전기차 반도체 가전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히토리 원료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우리나라 정부도 히토류 공급망 강화 종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자원 탐사 융자를 390억에서 675억으로 늘렸고요. 성공 불이융자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탐사 실패해도 기업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위험을 같이 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4G 얘기했죠? FORGE 의장국도 맡았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까지고요. 미국과 우방국들 글로벌 전략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혜 기업이에요. 첫 번째로 LS그룹이에요. 글로벌 히토류 하이웨이입니다. 호주 라이너스에서 히토류 산화물을 받아요. 그리고 베트남 LS 에코에너지에서 금속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한국의 LS 전선에서 영구자석 완제품을 만듭니다. 호주, 베트남, 한국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 중간에 중국? 없죠? 네, IRA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제 독점 맞서는 몇 안 되는 대안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말레이시아, 라오스에서 연간 4,500톤 정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업과 협력해서요, 미국 내 정제 공장도 만들어요. 그래서 28년도까지 영구자석 연 1,000톤 분량을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직접 공략합니다. 세 번째, 청림 첨단 산업이에요. 국내 최초입니다. 전기차용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현풍 공장인데요. 연간 1,000톤 생산하고요. 원료는요, 호주, 베트남에서 받습니다. 중국 의존도 굉장히 낮췄죠. 자,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료 확보부터 정제, 금속화, 완제품까지 풀 밸류체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급망 다변화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기술도 이겨야 돼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중히토류 없는 자석이에요. 한국재료연구원이 개발을 했는데 값비싼 디스프로슘, 터뷴 없이 만들었습니다. 네, 경히토류인 프라세오디뮴만 가지고 전기차용 고성능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상용화 전이긴 한데요. 상용화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중국이 독점한 중히토류 공급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폐자석 재활용이에요. HPMS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소로요, 폐자석을 분해합니다. 그러면 비용과 탄소 배출을 5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아연이 미국 기업과 27년 가동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폐기기에서 히토류 100% 회수하고요. 특히 올해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혜 기업도 봐야 되겠죠? 라이너스입니다. 호주 기업이에요. 비중국권 최대 히토류 공급사고요. 작년 생산량만 2만 톤 조금 넘었거든요.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내 중히토류 정제 공장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 한국, 미국이 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기업 얘기했죠? MP 머티리얼즈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13,000톤 정도 되고요. 정제부터 자석 제조까지 수직 계열화 완성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 자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어요. 특히 IRA 조건 충족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히토류 전쟁의 핵심, 수요입니다. 전기차, 방산, AI 세 가지 트렌드가 동시에 히토류 수요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고요. 공급도 문제예요. 중국이 정제의 91%, 자석의 92%를 독점하다 보니까 공급 불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수혜받는 기업들 많이 얘기했죠. LS그룹, 포스코 인터내셔널, 청림 첨단 산업, 고려아연, 글로벌은 라이너스, MP 머티리얼즈.
자, 이런 관련 기업들 수급 붙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주 얘기합니다. 공부가 쌓이면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안녕.